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구해줘 홈주입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사람들은 모두 주목하라. 집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예산, 위치, 인테리어. 바로 가신이죠.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에 영향을 미칠 거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자살자가 생기거나 피비린내가 날 때는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지방령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영적 보안 시스템이 바로 가신 아닐까. 가신을 두고 펼쳐진 치열한 토크 전쟁. 집을 수호하는 가신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여러분 요즘 집 구하기 참 힘드시죠? 뉴스에 집값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무당들 그런 뉴스를 보면 오히려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가신이죠. 가신은 집을 지켜주는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뉴스를 보고 가신이 떠오르냐 하실 텐데, 가신이 집값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상담자 분들의 90%가 가신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아예 가신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든 집에 가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편안한 집, 큰 사고가 없는 무난한 집에는 가신도 편안하게 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 편안하다면 우리 집 가신도 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가신이 있기는 있는데 앉아 있느냐 혹은 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앉아 있다는 건 집안에 편안히 좌정해 있다는 뜻이고, 떠 있다는 건 몹시 불편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집에 손님이 왔으면 방석을 내어주는 게 예의인 것처럼 가신도 대우를 해서 앉아 있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허공에 떠서 힘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옛날 집하고 요즘 집은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살던 강원도 집은 완전 시골집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드레스룸도 있고 뭐 다용도실도 있고 펜트레치인지 뭐 원터레치인지 뭐. 그런데 거기에 가신이 없지 않아요? 저희 집에 방금 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신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곳은 가신의 자리라기보다는 인간이 필요로 인해서 생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마다 가신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신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맡은 구역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고시원이나 고시텔, 원룸텔도 가신은 있습니다. 한 고시원에 개인의 방이 따로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가신 입장에서 보면 전부 내 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방을 쓰는 사람이 3명이든 뭐 30명이든 조항은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시원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저는 가신이 건물 주인의 편을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인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곳의 가신도 나를 좋게 보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이 건물 주인하고 잘 지내고 가신까지 잘 이용하면 그게 건물 주인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집안이 운기가 살아나고 주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더라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계약도 빨리 되고 좀 성사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전월세 사는 사람들 중에 간혹 터보사를 지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봤는데요. 터주신을 잘 달래고 위에 있다면 건물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지. 땅값에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우리 한시현 선생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세입자라고 해도 엄연히 우리가 그 터에 상하는 돈을 내고 살잖아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 가신을 위하면 그 혜택은 온전히 세입자만 받을 것 같은 나눠 생각이 듭니다. 나눠 받으실 것 같아요. 총각 선생님하고 100%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신도 본인을 좋아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세입자가 모시는데 가만히 있는 건물주인까지 도와줄까요? 아니 근데 집이 운기가 살아나면 세입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건 건물주일이 아니고. 아무리 가신을 잘 위해도 집을 엉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세입자에게도 우환이 오지만 집도 집값도 그렇죠. 떨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노력한 걸 헛수고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세입자가 노력한 걸 헛수고로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예 윈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가신이 꼭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활동을 하는 곳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실이나 영업장, 하물며 공장에도 가신은 있죠. 그리고 무당에게는 법당, 곧 사무실이잖아요. 제 법당에 있는 건물에도 터주신이 있는데 제가 잘 대접하니까 내 집이 아닌데도 저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건 이제 영업대가. 그렇지. 영업. 영업이죠. 근데 영업. 사무실에서도 이제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 뭐 화장실도 있고 또 조항도 있고 식사도 거기서 하니까 가신이 같이 머문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상 사람이 사는 곳에 집가자를 붙이고 영업하는 곳에 사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이 아닌 곳은 그런 사업터전은 가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은 말 그대로 집을 지키는 신이지 영업하는 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가신이라는 거는 뭐 한 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굿당도 운영을 하고 또 서울에 신당도 있고 또 집도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있으니까 조항신이 각자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두 군데는 한 분이 왕래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신이 사무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법당 이런 곳에 왕래를 하더라.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생각을 사실 달리 해보면 한시현 선생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업 터전에는 우리가 사업 대감이나 영업 대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장사를 사실 이제 잘 되게 해주고 사업을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디든 이제 사실 우리가 공장이다 혹은 사무실이다 를 얘기를 할 때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석가래를 얻는 과정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명칭만 사실 다를 뿐 사업 대감이나 영업 대감이 성주나 다름 없다고 보는 거죠.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대감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이제 단지에 소금을 담아 놓는 거. 대부분 소금은 이제 부정을 걷어내는 역할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대감입니다. 요즘 캠핑이 대세 중에 대세라서 캠핑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캠핑카에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지만 가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 구조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캠핑카는 카지 하우스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캠핑카에 가시는 없지만 차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사를 지내잖아요, 보통. 엔진 대감, 뭐 바퀴 대감, 브레이크 대감 이렇게 대표적인 부품들을 호명해서 합의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가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노중에 사는 사람들. 신이 있어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에 신, 길대장군밖에 없을 거고 그 자리를 빌려서 자는 거니까 길대장군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길대장군한테 그 사람들은 반값 내야 돼. 무전 취식? 무전 취식하는 그렇지. 그런데 저는 노숙자들에게도 가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에 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냥을 해서 깡통에 밥을 얻어먹던 거지도 먹을 게 생기면 사실 그 거지들도 고시래를 하고 먹어요. 나도 배가 고프긴 하지만 노중 객귀나 잡신들과 나눠 먹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보자면 그 깡통이 그 거지의
가신이 될 수 있잖아요. 억측이 좀 그건 되시네요. 좀 억지 같긴 한데.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이렇게 박스를 깔고 덮고 자잖아요. 그걸 깔고 덮고 자더라도 네. 그 박스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왜 그 그러냐고. 박스가 가시니까 가신이 물론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것만 봐도 가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럼 꼭 좋은 아파트를 가야 되는지, 전 월세는 안 되는지, 이 모든 걸 전부 다 신경 써서 집을 구해야 한다고 느끼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가신만 선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집을 구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다 하는 분들, 그럼 일단 거실만 보세요. 거실은 가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성주가 앉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주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남자 중심이라서 집안의 가장, 즉 대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일단 거실은 살펴볼 때는 남향의 볕을 잘 드는지, 습하진 않는지, 벽에 금이 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을 연 첫 느낌이 모든 게 괜찮으면 성주고 가신이고 팔신이고 구신이고 12신이고 다 편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이런 집의 경우 반지하나 지하는 솔직히 창문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이라도 주방이 거실 쪽에 약간 껴들어와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비틀어지더라도 정사각형, 마름모나 정사각형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육각형으로 잘렸다든가 모양이 비틀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서기만 하면 성주는 자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실이 없는 분들이 들으면 우리 집에는 성주가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것 같아요. 거실이 없는 대표적인 집이 고시원이나 원룸인데, 고시원은 앞서서 말한 대로 건물을 통틀어서 각 가신이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성주가 지붕만 있는 곳에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요. 네. 원룸은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방과 거실, 주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주가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성주를 대우하는 방법으로 거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가까이에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파트나 빌딩 혹은 원룸 건물 뭐 이런 거를 지을 때도 하나의 뼈대를 세워서 짓는 거잖아요. 요즘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 건물을 짓고 동판에 시공 연월일, 뭐 감리사, 건축사, 뭐 이렇게 해서 언제 허가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동판에 적어서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저는 일종의 현대판 성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주를 단지에 모시기도 하죠. 특히 영화 신과 함께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성주의 기운을 단지에 앉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주를 모시는 방법은 지역마다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여러 가지. 강원도는 문종이로 이렇게 시를 해가지고 원래 그 이제 산당대에다 딱 매거든요, 성주신을. 그렇게 봤는데 지금 뭐 젊은이들 그런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직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성주를 모시는 행위와 거실이란 공간만큼 중요한 게 계약 형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특히 성주를 더 잘 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주가 자중이 잘 되어야 집이 안중이 되고 자중이 될 수 있고, 성주가 자중이 안 되면 대주가 산란해지고, 대주가 산란하면 우리 안땅 기주가 또 산란하다 그랬고, 기주가 또 산란하면 자손궁에 근심이 생긴다 그랬거든. 그래서 전월세 사는 분들도 가족 배신을 잘 위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해도령 선생님 의견에 한 표. 생전에 살던 집안의 조상이 성주로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성주는 자존심도 강하거든요. 월세나 전세는 내 명패를 올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이기 때문에
성주가 있다 하더라도 자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일수록에 더 성주를 받들고 조상을 위하면서 성주를 모시는 행위를 해야 내 집도 살 때 성주운이 왔을 때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집을 사서 명패를 올리는 걸 성주님들께서 빨리 우리 자손들이 집을 사라, 전월세 살지 마라 해갖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명패를 빨리 올려서 내 명의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매매가 아니더라도 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일단 제 이름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집의 원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집에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제일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성주와 명의자 자체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성주는 그 집을 지었을 때 성주를 안 쳤는지 아닌지가 관건인 거죠, 사실. 집을 지을 때 성주를 안 치지 않았다고 하면 성주가 뜬 상태인 거죠.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빌어서 안 치면 되는데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문서로 본다면 성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매를 할 때는 문서운이 있어야 보통 이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집을 매매할 때는 성주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 집의 성주와 나의 성주, 내가 합의가 돼서 될 수 있는 거고 대신 성주운이 없을 때 집을 매매하면 아무리 내 명의더라도 성주가 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해드론 선생님, 네. 성주와 성주운은 각각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으로 보는 성주운이 있고요. 문서운으로 보는 성주운이 있습니다. 가신으로 보는 성주는 7수의 집을 지을 때 성주굿을 통해서 안 치는 거를 말하는데 사실 요즘에 7수의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7수가 아니더라도 집을 지을 때면 성주굿을 하는 거고요. 누가 살았던 집이라면 성주 맞이굿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운은 제수를 받을 시기에 성주 운맞이를 해서 받는 말 그대로 운인 거죠. 요즘에 셀프로 성주운을 받는 분들이 있대요. 시루떡, 막걸리, 밤대추로 성주상을 차린 다음에 절을 3번 하고 10분 뒤에 다시 절을 3번 하면 성주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하면 성주운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주운은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제를 통해 받는 거라고 이런 방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주가 이렇게 중요한 만큼 화가 나면은 자리에서 떠버리는데 가족들의 운기가 안 좋거나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또 자살자가 생기거나 피비린내가 날 때는 가장 먼저 대주를 치죠. 성주가 뜨면 집안에 금전이 새고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데 이게 비단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안 환경적인 문제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집이 허물어진다든지 잡벌레가 많이 꼬인다든지 갑자기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성주가 떴다는 증거의 하나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샌다면 합의를 받아서 앉힌 성주와 터주신이 떴다는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죠. 저는 성주가 화가 나서 집에 불이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들 부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늙은 노모를 후미진 집에 밥도 안 드리고 방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 부부가 집을 짓는데 완공되기 직전에 불이 나갔고 사람도 다치고 금전 피해도 엄청 많았다고 하는 집을 제가 본 사례가 있어요. 저는 부모에게 폐륜을 하고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성주가 노해서 아들 부부를 쳤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아무리 무당에게 굿을 해고 성주를 안 추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는 인간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빌지 않으면 나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불안하다 싶으면 성주굿을 통해서 성주의 화를 달래드리고 이제 앉혀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잘 좌정이 됐는지 직접 느껴보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성주굿을 할 때 무당이 성주 축원을 해서 올리면 그 집안의 이제 가장에게 성주대를 잡게 해서 성주가 앉을 자리를
직접 맞아요. 지적을 찾아가죠. 하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주대가 흔들리면서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주의 화가 누그러지고 잘 앉아 계시는 걸 지기가 온 성주가 잘 안착이 되면 우리가 잘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기가 막 오는데 이 성주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지금 그 성주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그거를 다시 잘 대접을 해서 성주가 제대로 대들보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만큼 성주가 중요한 가신 중 하나이고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거실을 제일 먼저 보시라고 한 건데, 성주 하나만 잘 모셔도 사실 반은 성공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예산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거실 다음으로 봐야 할 곳이 바로 조항이 있는 부엌입니다. 옛날에 아궁이를 쓸 때는 부엌과 방이 구분됐어요. 왜냐하면 조항은 화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쓸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집안의 일부로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궁이나 부뚜막에 모셨다면 현대에 들어서서는 그 자리가 싱크대, 가스레인지, 밥솥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조왕은 집안의 이 CCTV 역할도 하는데 1년 동안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섣달이 되면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하러 가는 이 중책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인간의 잘못이 전해지면 뭐 당장 내일 또는 내년 뭐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후에 어떤 처분을 이 사람한테 매길지 인사고과를 이제 옥황상제께서 이제 그 별점을 매겨 놓는다고 해요. 무서워, 치부책. 그렇죠, 치부책. 네. 그런데 그건 전혀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지금 인구가 얼마고 가정이 얼만데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그 대신 그만큼 조항의 중요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있을까? 근데 교수님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무당이든지 옥황상제를 모시고 살잖아요. 옥황상제님이 시간이 없으신데 그 모든 무당의 얘기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긴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한번 올라가서 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 전화할게. 그럼 받아. 네. 그런데 저는 외가 조상 할머니가 조항신을 저는 자정을 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조항신이 높은 데서 내려오실 수도 있겠지만 내 조상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시면서 내려와서 자정해서 우리 집안 권속을 다스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원래 조항은 까다로운 분이라 잘 위하지 않으면 집안에 이제 재앙이 든다고 네. 생각을 해요. 특히 음식으로 인한 질병, 화재로 인한 사고, 여러 가지 부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여자가 바람이 나거나 큰 병이 걸리는 것도 조항이 노했다고 봐야죠. 또 갑자기 복통이 생기고 어지러우면서 한기가 일어날 때는 부엌에 누가 쓰던 물건이 들어왔는지, 맞아요. 그리고 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다, 이런 징조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심각할 때에는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는 암시로 보기도 하죠. 그만큼 조항은 부정을 잘 타고 또 깔끔한 신이기 때문에 꼭 부엌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탈이 없어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굿당에서 일하는 손맛 좋은 이모가 너무 갑자기 맛이 없어진 거야. 근데 이분이 음식을 깨끗이 씻고 하지 않았나 봐. 그냥 바쁘니까 안 씻고 우르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맛이 갑자기 맛없게 만들어지면서 그분이 주방에서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항은 불과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과 물이 귀했던 시절에는 그만큼 귀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객지에 나간 자손을 위해 첩밥을 지어서 부뚜막에 올려놓기도 했고, 출산을 할 때는 물부터 끌어올려서 빌었던 풍습도 있고요. 무언가 간절히 빌어야 할 때 꼭 조항에게 빌었던 걸 또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조항을 잘 모시지 않아서 화가 났을 경우에는 조항고사 같은 의식이 따로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성주 맞이하면서 조항을 같이 빌어주고 위해주고 안택굿 하면서 다른 가신들도
한꺼번에 위해주기 때문에 모두 합의가 되고 동참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물이 따로 집집마다 있었죠.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가중팔신 중에 우물은 우리가 무량대복이라고 빌었단 말이에요. 조항과 무량대복은 합이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물물을 퍼다가 아침에 가장 먼저 조항에다 하나 바치고 장독에 바쳤거든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조항에는 초를 켰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집안에서 오행이 모두 뭉쳐 있다. 목화수와 금목수화투가 전부 모여 있는 게 조항이다 그래가지고 조항을 좀 요즘에 빌고 싶다 하시면 일어날 때 깨끗이 씻고 양치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 한 그릇 떠놓고 잠시라도 가족들의 안위를 비는 마음이라면 부엌을 최대한 저는 유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황을 모시는 또 다른 방법,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방법인데 이사 갈 때 우리 왜 밥통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든 먹어야 사니까 밥솥을 먼저 띄가지고 가서 솥단지를 갖다가 걸어놓는다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힘이 있고 또 지켜주는 기운이 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만 해도요 이사 가면 성냥갑 갖다 놨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사 갈 때 성냥이지. 그 아궁이에 예, 불집. 불을 먼저 가지고 그 집에 맞아요. 이사 가는 집에 아궁이에 놓고 짐을 옮겼어요. 그래 불씨를 갖고 불씨를 왔나. 네, 안 부시를 껐었다. 가져갔어요. 진짜.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는 소리 맞아요. 들었죠. 그래서 조항은 여자의 영역이다. 여자가 빌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남자 셰프가 더 많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그냥 밥하는 사람들이 빌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한 방법으로 모시지를 맞아요. 않아도 네.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진심으로 비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셔도 이 화난 조항의 마음을 좀 달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죠. 다음 주 너나 몰라? 오, 성주신.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가시는 잊어라. 삼신이 지신이 터주신이 측신 때문이죠. 당신의 집으로 더욱 강력한 가신들이 몰려온다. 가위 눌림을 당하거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풍을 맞았어요. 살인을 당한 거야. 자식한테. 집에서 죽는 게 가장 편하다. 맞아. 살고 싶다면 가신의 공포에서 탈출하라. 강남은 기운도 강하고 업구렁이 있는 곳이 주당 살을 풀던가 유일하게 상대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성주입니다. 삼신 할머니도 이쁘게 볼끼고 성주도 이쁘게 볼끼고 조항도 이쁘게 볼끼고 다 볼 거라. 그래서 이렇게 상계 안 간 사람들은 나고시. 다음 주 가신들의 공포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